여러분의 피부 건강 사실 어렵잖아요. 아주 심플하게 그냥 아주 이 시간을 줄여줄 수 있고 루틴으로만 반복하는 게 계속 꾸준히만 된다면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사용을 하고 있고 습관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처럼 좋은 피부를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너무 뻔뻔한데.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김홍석입니다. 자, 아침과 저녁 우리가 피부관리법이 좀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오늘 여러분들께 가장 기본적인 루틴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아침에 눈을 뜨면 우리가 얼굴을 씻잖아요. 자, 얼굴을 씻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물로만 세안하는 거 제가 반대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우리의 피부는 4.5에서 5.5 정도의 약산성을 가지고 있는데 물은 pH가 7이에요. 중성이기 때문에 실제로 물을 사용한다고 해도 결국은 pH가 위로 올라가는 단계가 되고요. 다시 또 시간이 지나면 떨어지긴 되기 때문에 pH가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동안은 피부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약산성 클렌저를 사용을 해서 클렌징을 하라고 말씀을 드린 것도 바로 그 이유 때문이에요. 물과 약산성 클렌저를 다 이용을 해봤더니 pH는 물이 좀 더 올라가게 되고요. 약산성 클렌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계면활 성제가 살짝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피부에 수분 손실도가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물도 사용해봤더니 수분 손실도가 약간 증가하는데 이 둘 차이가 별로 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최소한 피부의 pH도 유지시켜주고 물과 약산성 클렌저를 사용했을 때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당연히 약산성 클렌저를 사용해주는 게 좋겠죠. 전날 저녁에 로션, 크림, 영양크림과 같은 상당히 많은 다양한 제품들을 분명히 사용을 했을 것이고 그 사용한 제품들을 잠을 자는 동안 베개나 이불에 상당히 또 여러가지 먼지들 얼굴에 분명히 붙어 있을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을 깨끗하게 지우는 과정에서 물은 절대로 물로만으로 세안이 힘들다라고 하기 때문에 약산성 클렌저를 사용해 주는 게 좋다. 자, 이때 포인트는 바로 뭐냐, 약산성 클렌저를 그렇다고 길게 쓰는 게 아니고요, 30초, 1분 그냥 아주 짧은 시간에 짧게 클렌징을 마무리하는 방식으로 하면 기본적으로 저녁에 발랐던 그런 노폐물 역시 깨끗하게 제거하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토너 정리 같은 경우는 해주셔도 되고 해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전날 저녁에 썼던 것들이 메이크업 제품 같이 아주 흡착력이 좋은 제품들이 분명히 아닐 거기 때문에 충분히 클렌징이 됐을 거고요. 그러면 토너 정리를 하셔도 되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닥토라고 해서 닦아내는 토너 살짝 가볍게 해서 잔여물이 나오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도 있지만 분명히 안 나오는 경우도 많겠죠. 자, 그럼 다음에는 보통 세럼의 형태를 쓰거나 로션, 크림에 대한 단계를 쓰게 되는데요. 건성인 경우에는 세럼을 쓰고 로션 또는 크림을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너무 건조한 경우는 거기다 오일을 살짝 더 섞어 쓰시는 방법을 쓰고요. 그 다음 지성인 경우에는 그냥 세럼에 로션만 써도 충분히 보습력이 유지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는 피부 타입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걸 사용할지를 좀 더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너무 많은 제품을 쓴다고 해서 피부에 모든 게 다 흡수되는 게 또 아니다 보니까 너무 많은 제품의 다양한 종류를 쓰는 것보다 최소한 양을 줄이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내 보습에 맞게끔 사용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보통 저 같은 경우는 항상 항산화 세럼을 사용을 하는 편입니다. 밖에 나가는 동안에 자외선이라든지 미세먼지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의 오염이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피부에 붙는 여러 가지 산화 반응을 억제시켜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항산화 세럼을 사용을 하는 편이고요. 그 다음 저는 좀 지성이어서 로션까지 마무리를 보통 하는 편입니다. 자,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될 게 바로 뭐죠? 자외선 차단제죠. 자외선 차단제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듬뿍 많은 양을 쓸 수 있으면 좋지만 실생활량을 보니까 보통은 일반적으로 한 번 사용할 때 쓰는 양이 0.5mg이고요. 제곱센치당 0.5mg을 사용하게 되고 이는 우리가 권장량이 4분의 1이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 효과의 4분의 1밖에 되지 않는 부분이 있죠. 자외선 차단 지수 SPF는 UVB에 대한 지수고 이 지수는 시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이 계산을 잘 못하시면 곱하기 15를 하시면 됩니다. 자, SPF 30 그러면 우리가 권장량을 발랐을 때 15, 450분 무려 8시간 정도의 효과가 나타나지만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것은 그보다 훨씬 적은 4분의 1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즉 2시간밖에 유지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아침에 바르고 점심 때 나갈 때는 이미 자외선 효과가 떨어지게 되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양의 2배, 그러니까 한 번 더 빠르는 방법을 써서 반 정도만 사용하더라도 최소한 점심은 넘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메이크업을 하게 되는 건데요. 메이크업은 실제로 본인들이 사용하는 방식으로서 메이크업을 하시면 되는 거죠. 점심이 됐어요. 점심이 되면 우리가 야외에서 분명히 나가게 될 건데 실내에 내가 주로 있는 경우는 굳이 자외선 차단제를 더 쓸 필요는 분명히 없지만 창가에 앉아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의 경우는 커튼이나 그다음에 우리 차단막이나 자외선 차단 필름이 붙어 있는 경우는 외부에 자외선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런 게 붙어 있지 않은 경우는 UVB는 차단돼서 나가지만 UVA는 창을 통해서 실내로 들어오게 되죠. 자, 그래서 창가에 있는 분들의 경우는 UVA에 대한 손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즉 UVA는요, UVB에 비해서 훨씬 약한 강도지만 많은 양이 들어오게 되고요. 우리 피부의 노화에 아주 소량씩 조금씩 축적이 되면서 산화 반응을 일으키게 되면서 우리가 피부의 노화를 만들어주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UVB만큼 중요한 게 바로 UVA가 되는 거죠. 남성분들 같은 경우야 그냥 선크림 한 번 더 바르시면 되지만, 여성분들의 경우는 메이크업을 했기 때문에 이 메이크업 때문에 사실 선크림을 바르기가 쉽지 않죠. 자, 그래서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쿠션이나 팩트 같은 걸 한 번 더 발라주면 쿠션 안에 들어가 있는 자외선 차단 지수 효과가 조금씩은 나타나서 차단 효과가 좀 생길 수가 있고요. 이런 바음을 또 사용을 해서 위에다가 한 번 더 밀리지 않게끔 발라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점심을 또 넘겼어요. 자, 우리가 퇴근할 시간이 됐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 일단 하루 종일 야외에서 생활하고 밖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다양한 먼지나 미세먼지, 그다음에 자외선 등등의 요인들에 의해서 피부는 이미 많이 상해져 있는 상태가 됩니다. 자, 이때 클렌징을 해야 되죠. 자, 클렌징을 할 때 어떤 방법을 쓰느냐, 메이크업을 한 경우와 메이크업을 하지 않은 경우로 구별이 되는데, 메이크업을 한 경우라고 하면 클렌징, 우리가 제가 항상 얘기 드렸던 건 60초 세안, 1분 안에 무조건 클렌징을 끝내라. 자, 그런데 메이크업을 한 경우는 그 방법이 조금 힘들 수 있죠. 자, 클렌징 오일이나 클렌징 밀크를 이용을 해서 순수하게 우리가 메이크업을 지우는 데만 약 1분 정도의 클렌징 방법을 꾸준하게 일단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2차 세안으로 폼 클렌징이나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쓰는 클렌저를 사용을 해서 2차 세안을 다시 하게 되는 거죠. 2차 세안도 역시 마찬가지로 1분 정도의 시간을 투자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사실 우리가 메이크업을 너무 두껍게 한 경우는 1분 안에 클렌징이 다 안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맥시멈 봤을 때 3분을 초과하지 않는 방식으로 하고요. 단순하게 우리가 메이크업을 하지 않고 나가는 경우라고 하면 1분 안에 웬만큼 클렌징이 다 됩니다. 자, 그래도 불안한 경우가 있겠죠? 우리가 닦아내는 토너를 이용해서 한번 닦아보면 내가 메이크업이 남아있는 부분들이 잔여물이 남았는지 안 남았는지를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을 건데, 클렌징을 할 때는 정말 클렌징에 오롯이 집중하는 방식으로 쓰는 게 좋고요. 가급적이면 특히 피부가 민감한 분들의 경우는 손끝만 이용을 해서 클렌징을 하는 방법을 추천해드리고, 가급적 디바이스, 우리가 특히 롤 타입에 돌아가는 것들, 이런 것들은 특히 얼굴을 민감하게 만들 수 있으니 반드시 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사용하는 게 토너까지 사용을 하고 나면, 만약에 팩을 또 하시는 분과 팩을 하지 않는 분들이 있는데, 보통 1팩을 하시는 분들, 팩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바로 팩을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세럼이나 에센스를 사용을 하고 팩을 쓰셔도 상관이 없지만, 저는 그냥 가급적이면 팩을 쓰시는 분들은 세럼이나 에센스와 팩은 동일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 팩 안 써 하시는 분들은 세럼이나 에센스를 사용하시고, 나 팩을 할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굳이 이거를 쓰지 않고 팩을 그대로 바로 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팩을 하면요 10분에서 15분 정도를 두게 되고요. 그걸 떼고 난 뒤에 충분하게 흡수를 시키면 에센스는 충분하게 흡수가 되었을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에센스에는 상당히 많은 양의 일단 수분도를 잡아주는 게 있기 때문에 굳이 로션을 쓸 필요는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만약에 세럼이 없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토너 정리를 하고 로션을 써도 상관이 없고요. 팩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굳이 그 다음 단계에 로션을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하면 되냐? 만약에 내가 좀 더 노화나 이런 것들을 예방하고 싶어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게 비타민 A죠. 비타민 A는 대부분 제형들이 크림 형태로 많이 나와요. 자, 이 크림 형태를 내가 비타민 A를 바르고 싶다고 한다면 이때는 너무 많은 양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는 분들이라고 하면 아주 소량을 쓰시고, 특히 처음에 쓰시는 분들은 눈 주변, 입 주변은 가급적 피해서 한번 사용을 해보시고 자극의 유무에 따라 가지고 점점 늘려나가는 방식을 쓰시고, 만약에 따갑다, 붉어지거나 입내진다, 가렵다 이런 증상이 생기면 사용을 중단하신 다음에 적응될 때까지 비타민 A 크림을 빼셨다가 또 그런 증상이 사라지면 다시 사용하는 방법을 써서 계속 반복을 해 나가면서 적응해 나가는 방식을 쓰시면 비타민 A
A 크림도 적용이 됩니다. 자, 이때까지 그 비타민 A 크림을 발랐어요. 근데 이 비타민 A 크림이 보습력이 되게 좋은 제품도 있지만 아닌 제품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두 가지예요. 그 다음 오일은 너무 불편하고 싫으면 크림을 한 번 더 사용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게 아니다, 난 충분히 이것만으로는 조금 약간 부족한 것 같아 라고 한다면 단순하게 오일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비타민 A 크림을 사용하고 난 뒤에 건조함의 느낌이 전혀 없다고 하면 비타민 A 크림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다, 비타민 A 크림을 바르고 난 이후에도 건조한 느낌이 좀 남아있는 경우라면 좀 더 크림이나 그 다음에 오일, 본인의 선호도에 따라 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LED 마스크를 집에 혹시 가지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 LED 마스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특히 주의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바로 주무시기 전 3-4시간 전에 우리가 LED를 한다고 하면 빨간색의 LED가 나오는 게 있고요, 파란색의 LED가 나오는 게 있고요, 빨간색과 파란색이 섞으면 핑크빛 LED가 나옵니다. 여드름이 있는 분들의 경우는 여드름을 좀 잡아주고 염증을 완화시켜주는 성분으로서 살균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블루라이트를 상당히 많이 쓰고요. 피부가 민감하고 진정과 회복을 할 때는 바로 레드라이트를 보통 많이 사용을 하게 돼요. 이 레드라이트 같은 경우는 크게 상관이 없는데요. 블루라이트 같은 경우는 주무시기 3-4시간 전에는 블루라이트는 마무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 가장 많이 나와야 되는 호르몬 중에 첫 번째를 꼽으라고 하는 게 바로 멜라토닌. 이 멜라토닌은 모든 우리가 환경적 손상과 여러 가지 이런 손상으로부터 회복시켜주는 강력한 항산화제, 우리 몸의 가장 강력한 항산화제로 분류가 되는 거고, 자연스럽게 잘 나왔을 때 수면의 질도 좋아지고 우리 피부 상태도 되게 건강해지는 건데, 이 블루라이트를 잠을 자기 전 3-4시간 안에 해버리면 이 멜라토닌 합성이 확 줄어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나는 피부에 좋다고 했던 행동들이 안 좋아지게 되죠. 그래서 만약에 LED를 가지고 있다면 핑크나 블루라이트는 잠을 주무시기 최소 3-4시간 전에 마무리를 하고 끝내시는 게 좋고요. 레드라이트 같은 경우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 피부 단순한 루틴이지만요, 이 루틴의 방법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실천하기 어려운 약간의 습관적인 부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비타민 A나 저 같은 경우는 비타민 C, 비타민 A 크림을 항상 사용을 하고 있고, 자외선 차단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실외에 나갈 때는 한 번 더 바르는 그런 것들을 습관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피부 건강 사실 어렵지 않아요. 평소에 루틴, 생활관리법 잘 하고요, 선크림 잘 발라주고 잘 찍어주고 잘 보습제 해주고 비타민 A 잘 써주고 좋은 음식 먹고 이 루틴 관리와 함께 이런 것들을 잘 같이 어우러지게 잘 하신다면 여러분들의 피부 훨씬 더 좋은 상태로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